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27번째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들 때마다 신나는 음악으로 문화랑 예술이랑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는 콘텐츠를 역시 이 음악처럼 신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주 방송에 중앙법률 우리나라 법률을 가지고 문화정책 얘기를 했다가 조회수 20. 재밌어야 된다. 방송은 재밌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법률 공부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이렇게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소중한 지역 예술인분들을 또 열심히 만나는 것으로 방송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연극하는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안산 각지에서 또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연극 교육을 만들어 오셨던 우리 백승광님과 이을랑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목소리를 너무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깔고 그냥 중간처럼 그때 살짝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깔지 않고 이렇게 바로 업텐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업텐션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을랑님이 입을 떡 벌린 채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표정으로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방송? 네, 너무 좋았고요. 저도 네. 제가 저렇게 멘트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적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즐겁고 매일 단원 FM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오늘은 좀 밝게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좋네요. 어쩜 이렇게 두 분이 마음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은 멘트가 나오는, 하지만 멘트에 순서가 있다 보니까 뒷사람이 좀 짜증을 냈다. 그런 어떤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스튜디오는 화기애애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그 연극 교육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어요. 두 분이 지금 현재 월화수목금을 연극 교육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된 이제 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이제 연극 교육을 할 뿐만 아니고 연극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주되게는 배우로서, 때로는 연출로서 또 연극 창작하는 작업들, 물론 연극 교육하는 과정에 또 창작이 들어가서 이 창작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또 무대에서는 배우로서, 어떤 때는 무대에선 배우들을 이렇게 총 지휘하는 연출로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활동하고 싶은 어떤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 방송은 이제 연극 종합 연극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파헤쳐 볼 텐데, 그 연극인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두 분 다 지금 안산에서 연극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안산에서 연극을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름하야 국내 굴지의 예술대학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극 전공. 두 분 다 연극과인가요? 네. 연극과입니다. 두 분 다 서울예대 연극과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대부분 사실 서울예대가 안산에 있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는 안산에서 했어도 돼 졸업하고 거의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 이제 예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제가 꾸었던 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중하게 안산에서 남아서 또 안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을 해주신 분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공부하거나 연극 외에도 예술을 공부하고 나서도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 남아서 또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되게 귀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스튜디오 바깥에서 지금 비타 500을 흔들면서 네, 또 이렇게 단원 FM 사무국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비타 500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서울예대에 이제 입학하게 된 그때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대학을 연극을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먼저 네. 말씀하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길어질 저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피드백 받았는데 되게 말이 많다고 백승환 아하, 선생님께서 백승광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역시 아직 따박따박 선배가 남아 있다. 저 첨언해드리면 그런 게 네. 아니라 저렇게 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야기를 아. 풀어가는 것들이 청취자 아하. 여러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죠. 이야기였군요. 네. 네. 그래서 제 말을 한번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두 분을 이주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적부터 관종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관종. 그리고 네. 모든 환경이 저를 그렇게 음. 이렇게 연극인으로서 자라게 만들어 왔는데요. 어허. 예를 들면 네네네. 유치원 때 학예를 했을 때 음흠. 저는 이상하게도 항상 제가 센터에 서고 싶었어요. 그때 탈춤판을 벌여보자 이걸로 제가 율동으로 그 유치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유치원 발표 고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네네. 놀랍네요. 왜냐면 네.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탈을 써야 하는데 어허. 각시탈이 하나인가 두 개였나 했어요. 네. 학생들은 그때 제가 40번인데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40명 이상은 됐던 네네네. 상황인데 그렇죠. 각시탈은 2개뿐. 그렇죠. 어허. 각시탈이 제일 하얗고 예뻤거든요. 연습본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차지하고 싶었고 아하.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네, 뭔가 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고 항상 가족들도 늘 은낭이 한번 노래 해봐라. 네네네네. 이번에 한 거 해봐라 해서 맨날 네. 거의 진짜 틀면 나오듯이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음흠.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동아리에 들어갔게 됐고요. 네. 그때 TMC 트레이드 마크 더 천안 걸스 미들스쿨이라는 제가 이름도 바꿔서 했었 제가 댄스팀 리더였거든요. TMC라는 네, 댄스 TMC. 그룹이 있었군요. 네 원래 사실 TM도 CM이었는데 그때 제가 댄스 대회 나갔는데 TMC로 해주셔가지고 그냥 TMC가 됐어요. 좋네요. 충남 도대표도 했답니다.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 인 천안 미들 스쿨. 예 여자 미들스쿨. 걸스 미들 스쿨. 네, 그랬는데요. 천안여고 나왔어요? 천안 여중이요. 여중. 미들 스쿨 죄송합니다. 미들 스쿨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무튼 댄스 팀을 하면서 네네네. 내가 춤을 추고 싶다. 네네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요즘에는 스걸파, 스맨파 아하, 이렇게 아하, 있지만 아하. 그때는 약간 홍영주 선생님이 유명하시긴 하였으나 어떤 안무까지 네네, 어떤 안무로서만은 이게 공연 무대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뒤에서 백댄서의 네, 개념으로만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던 네네. 내 안에는 그렇지만 근데 저는 항상 센터에 서고 싶고 그렇죠. 나서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 뭐를 하지 내 직업을? 음흠. 라고 해서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겠다. 만능 엔터테이너. 그야말로 관종에 딱 들어맞는 네. 꿈이군요. 초등학교 네. 꿈 장래희망 풍선에도 만능 엔터테이너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진정한. 네. 그 길로 그냥 쭉 네. 가야겠다. 나는 좋아요. 가야겠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연극반, 대학교 대학교 때 제가 예대 전에도 학교를 하나 더 갔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연극 뮤지컬 전공을 졸업하고 네? 서울예대에서는 연극과를 가서 네. 연출 전공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건. 그랬군요. 네. 어렸던 그 시절에 각시탈을 쓴 그 순간부터는 우리 이을랑님의 생은 정해져 있었다. 연극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난 센터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난 연극인이 돼야 되겠어. 연극 전공하는 학교를 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연극 전공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예대에 무려 서울예대 사실 경쟁률이 세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던 어떤 힘이랄까 원동력이랄까 자기만의 어떤 그 입시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내가 말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아하.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 혹은 이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를 잘 그 선생님들께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전달은 어떤 스피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실력이 밑에 있어야겠지만은 네네네. 결국 합격하는 것들은 내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출 전공으로 면접을 볼 때 어떤 연극을 만들고 싶은지 네.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왔고 또 그때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힘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네. 네네네. 그냥 질문이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뭐예요? 네. 랑학생? 네 선생님. 네. 네. 조정래 작가님의 아리랑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연출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명성황후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일제강점기 이런 그 역사 부분을 되게 우리나라 역사도 좋아하고 특히 그 파트를 좋아해서 그것에 관련되게 연극을 연출을 하고 싶다. 뮤지컬이든 연출이든 그것을 제가 다 연출이든 무대든 조명이든 의상이든 다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게 예대였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그 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연극에 대한 이 학생의 마음이 찐인지 서울 예대에 대한 이 학생의 마음이 찐인지가 중요한구만. 난 정말 진정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그 분야를 이것은 어떤 예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 어떤 회사든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깊이. 네,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정도가 다르잖아. 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엄청난 절박성 이런 것들이 진정성과 만나야 어필이 되겠죠?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구체성을 띄고. 네. 그리고요. 네네네. 사실 전 아리랑을 읽게 된 계기가 아빠가 아버지. 네. 한 권당 10,000원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읽으면 10,000원. 네, 읽으라고 꼭 저희 아빠가. 12만 원 정도 벌었나? 그게 12권이죠. 그 정도 됐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빠 기자신데 맨날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걸 즐겁게 읽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돈이라는 전략을 짜주셔서 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으셔야죠. 가서 달라고 할까 봐요. 이번 여름에는 가서 모처럼 아버지 아빠 모처럼만에 꺼내보는 이야기야. 그때 아리랑 한 권 읽을 때마다 10,000원 주기로 했잖아. 지금 물가도 올랐고 시세도 달라졌으니 한 권에 50,000원씩 쳐줘 라고 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이런 멋진 모습 이런 멋진 모습 아버님 듣고 계시죠? 이런 멋진 모습이 바로 백승광이라는 남자랍니다. 아버님 잘 들어주세요. 이런 멋진 모습을 어필하고 어떻게 또 연극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는지. 그게 저는 진짜 이은당 선생님이랑 제가 굉장히 가깝고 친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저와 반대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원래 이제 나고 자란 게 서울이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각박한 서울에 올라오셔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학교 가서 저녁 8시, 9시 돼야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성향 때문인지 되게 좀 소심했습니다. 이은당 선생님처럼 나는 센터에 서야지, 나서야지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은당 선생님의 이 교육관이 굉장히 좋은 게 모든 사람들은 전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정의 투쟁 마음속 깊은 곳엔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이은당 선생님처럼 대놓고 하지 못했죠. 그래서 소심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때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의 꿈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토끼 같은 마누라, 아니죠, 여우 같은 마누라, 그쵸. 토끼 같은 자식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안정된 생활이 저한테 가장 큰 어떤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입시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네, 고3 입시를 가나다군을 다 그때 제가 이해찬 마지막 세대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향 지원을 해서 저는 좀 눈치 없이 그냥 점수에 맞게 냈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저는 재수를 원했어요. 부모님께 재수를 하겠다,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겠다 했는데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전문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를 선택할 때 제가 만약에 전문대학교 가서도 제가 좀 흥미있는 과를 선택했다면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촌 누나가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길 너 마땅히 가고 싶은 데가 없으면 이 학과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 게 응급구조학과예요. 응급구조학과. 네, 응급구조학과.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학교에서 계속 다녔다면 뭐 소방공무원이 되는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미래를 살고 있었겠죠.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곳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그치.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대학교는 내가 선택하고 좀 자율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별로 관심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업을 삼아야 내가 이제 살면서 계속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그때 20살 때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살 1년 동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엄청 살폈겠군요. 네, 그 기간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한테 솔직히 물어보는 시간이 됐어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뭐를 하면 너가 즐겁게 살고 돈도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그런 시간이 1년 정도 되고 나서 불현듯 제가 뭘 제일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마지막 단원쯤에 나오는 2학기 거의 끝물쯤에 나오는 이제 뭐 토끼와 거북 이렇게 대본 짧게 한 2페이지 있는 거를 읽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즐겁게 읽었고 선생님도 승광이가 저걸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표정으로 봐줬던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과 연극 역할극을 했을 때 내가 진짜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라는 꿈을 한번 꿔볼까? 얼굴도 뭐 나쁘지 않고 충분히 그렇죠. 키도 그래, 그때 자신감이 있잖아요. 있죠. 젊었을 때. 그래서 그쵸.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해보겠다. 그런데 저희 집 쪽이 전혀 예능 쪽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해 못하시고 끝끝내 반대를 하시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때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크게 반항해 본 적, 저는 뭐 살면서 가출도 안 해보고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뜻을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긴 설득 끝에 부모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땐 서울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제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이제 예대에 오게 되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연극을 이은나 선생님과 반대로 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 끝에 이제 찾게 된 겁니다. 근데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순간에 그야말로 불현듯 초등학교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 그게 떠올랐던 게 되게 중요했네요. 네, 그때가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볼 때 학창 시절을 많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걸 관심 있어 했는지를 되짚어 보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이 났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식 지표면 안에서는 지금 기억이 남는 것들이 있는 거고 무의식 저편에는 아주 기억으로부터 잊어버린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원할 때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나의 어떤 인연의 조각이 확 떠올라서 의식으로 확 떠올라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만났고 그래서 서울예대로 오게 됐고 서울예대에 왔더니 또 을랑이가 있었나? 졸업하고 만났나? 제가
05학번이라서 네네네. 사실은 만날 수가 없는 아. 학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면서 복학이 늦는 바람에 복학이 늦은 덕분에 네, 이제 만나게 됐죠. 네. 네. 복학이 늦은 탓이 아니고 네, 복학이 덕분에. 늦은 덕분에 예. 이 을랑이라는 학생이 서울예대를 다니고 있음을 네. 만나게 됐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것도 굉장히 인연, 네. 정말 인연이고 워킹홀리데이를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두 분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분이 지났어요. 정말 두 분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요. 난 정말 2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 네. 아까 입시에 대한 얘기를 저도 네네네. 조금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짧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네. 자녀를 예대에 보낼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예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또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또 입시에 대한 노하우를 던져드립니다. 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좋아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너무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학생 본인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막막함을 느껴서 방법이 뭔지 몰라 그냥 학원에 갔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 나름의 생각을 했을 때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은당 선생님께서는 연극과 연출 전공이라서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교수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질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너의 생각, 너의 연출의 그런 의도들을 말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교수님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연기 전공은 네네네. 그걸 이제 연기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제가 입시를 할 때는 뭐 거의 20년 전에는 네네네. 교수님들이 흥미있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은랑 선생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녹이고 보여서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입시의 대부분이 네. 교수님들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냥 누군지만 그것도 번호로만 얘기하고 네. 자기에 대한 정보 전혀 주지 않고 오로지 준비한 연기 2-3가지, 특기 1가지만 하고 딱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뭐 공정성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게 많이 변했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예대는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연기라는 걸 처음 하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네. 어떤 노하우가 있겠지. 비법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느낀 입시는 네. 그런 노하우와 그런 어떤 요령이 네. 발휘가 되려면 네. 끝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게 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네, 입시의 네, 네. 노하우와 요령이 더해지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저도 음. 입시생을 가르쳐 봤지만 음. 정말 그냥 많은 노력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시고 그 노력이 어느 순간 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새로운 걸 잠시 접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겨운 루틴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연극영화과 붙는 입시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정말 끈질긴 어떤 결국엔 연습이네요. 네. 네네네네. 맨날 연기학원 문을 제일 마지막으로 닫으셨다고. 정말 진정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고 안 치고 약간 조용히 성실하게 살았던 그것이 연기학원에서 빛을 발했네요. 맞아요. 네네네. 간절했습니다, 진짜. 그래, 네. 그래요. 저도 네. 또 말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왜냐면 말하세요. 진짜로 저는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연기학원도 마땅치 않고 서울로 연기학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네, 네. 연출 전공 이전에는 이제 연기 입시를 준비했었으니까. 근데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경기 그래도 안산은 연기학원도 있고 네네네. 서울예대도 있고 그렇죠. 또 지하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연기학원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연극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 때랑 다르게 그러면은 꿈의 학교만 하더라도 저희가 만들었던 꿈의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만난 학생들이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모아서 연극 공연을 올린 거거든요. 이제 네. 여기 상록수에 있는 보노마루 극장에서. 근데 그런 경험은 학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사실 있단 말이죠. 근데 몰라요. 그리고 아까 그 아리랑의 연장으로 말하고 싶은 게 네네네네. 저도 이제 입시 연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네. 했을 때 네. 지정 희곡으로 나오는 그 책 한 번 네. 읽지를 않아요. 아,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네, 그게 지정 희곡으로 예를 들어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희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입시에 닥쳐서 잠깐만에 읽으려면 이해도 안 가지 할 것도 많지 힘들잖아요. 그쵸. 꾸준히 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된 희곡들도 많이 읽어보고 읽어야죠. 요즘엔 유튜브도 있어서 유튜버가 잘 설명해주고 오디오로도 들려주거든요. 맞죠, 맞죠. 또 관심 있는 학교 공연을 보는 것도 무료란 말이죠. 가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단골 교수님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면 우리 학교 공연 본 적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이야. 그리고 네. 서울예대 학생들이 공연을 할 때 네. 주로 이제 학교 안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학교 안으로 그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가서 공연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군요. 신청을 할 수 네. 있고요. 저는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런 거 있을 때 제 어, 제자들도 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졸업생이니까 그런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던가 인스타그램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예매 링크 요즘 막 잘 나와요. 그렇죠, 네이버로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이버 폼이 아주 네.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예매링크. 좀 관심 있게 네네네. 찾아보면은 볼 수 있지 그렇지. 않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입시 연기라고 해서 그 스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스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뭐랄까 전체적인 과정으로 연극 작업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경험. 그래서 무대에 서보는 경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경험, 그리고 이 나의 이 연기 스킬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지겹도록 참으면서 연습. 결국 연습이죠. 연습해서 쌓아 나가는 것.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저는 예대 안 가고 일반 대학 가가지고 동아리로 연극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 아이고 입시 연기 준비했으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분 정말 존경스럽게 여겨지고 아이고. 제가 서울예대 졸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예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절박성, 그 진심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중에 뭐 예대를 이제 들어가고 싶다, 예술전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절박성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어요. 어느덧 시간이 27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곡은 말이죠. 엘튼 존이에요. 누가 추천한 곡이죠? 접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에 맞아요. 나왔던 음악입니다. 네네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지방에 사는데도 네네네. 아빠께서 서울로 데리고 극장에 많이 데려가 주셨거든요. 주라기 공원도 보고 네. 라이온 킹도 보고. 근데 제가 이 라이온 킹을 오늘 가장 좋아하는 혹은 추천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네네네. 답이 라이온 킹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네네네. 그것에서 네. 제가 추억이 됐던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거 아리랑 10,000원씩 준다고 했던 저희 아빠가 네, 저와의 네, 네, 추억을 네네.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네네. 하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정말 좋아하는 노래도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반드시 아리랑 약속을 반드시 물가 상승 좀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그 두 분께 사전 질문지를 드리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는 거가 있었죠 뒤에. 근데 제가 미리 먼저 음악을 먼저 겟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노래를 듣고 옵시다. 너무 저도 좋아하는 곡이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calm surrender to the rush of day, when the heat of a rolling wave can't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ide-eyed wanderer that we got this far.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How it's laid to r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There's a time for everyone if they only learn that the twisting kaleidoscope moves us all in turn. There's a rhyme and reason to the wild outdoors, when the heart of the star-crossed Voyager beats in time with yours.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ide-eyed wanderer that we got this far.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How it's laid to r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Together가 아니고요, Tonight 란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천안에서. 네, 감사합니다. 잘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아버지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이을량 배우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그 노래 듣기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나는 왜 연극을 하고 싶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대에 오게 됐고 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무척 의미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두 분도 이제 배우로서 무대에 서본 경험들이 많으실 테니까 출연했던 작품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공연이 뭐가 있었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졸업하고 네. 이제 헝가리에서 열리는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템페스트라는 작품으로 태풍 네, 네, 그 작품을 네, 이제 네, 연습을 네, 네. 하고 네. 이제 헝가리에 가서 독일을 경유해서 헝가리에 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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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에서 또 큰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동안 가서 네. 소도시 겐다라는 곳에 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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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14세기에 지어진 고성에서 어머, 극장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어. 고성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 헝가리의 정말 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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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멋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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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네. 5일 동안 네. 열심히 어. 작품을 거기 공연장 그러니까는 고성에 맞게 네, 네, 이제 네, 연습을 네, 네. 하고 이제 딱 한 해 공연이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관객을 만나서 헝가리 관객들을 만나서 네.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네. 공연도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음. 너무 소중한 기회고 좋은 기회니까 굉장히 집중하고 해서 당연한 거지만 네. 아주 공연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커튼콜 박수, 네, 관객들의 네, 네. 박수 중에 하나가 이제 헝가리에서 받았던 건데 네. 관객들이 네. 저희가 인사를 다 하고 네. 기립박수를 쳐주시면서 인사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 계속 다시 나오라고 다시 나오라고 박수를 일정 박자로 착 어머. 착 몇 그야말로. 분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인사 네. 또 하고 네.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또 착 박수를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또 나와서 두 번의 인사를 하고 네. 그리고 공연을 마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마을은 아시아인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네. 아주 작은 마을이라서 네. 그런데 그 주민께서 어제 공연 봤다. 어. 영어로 떠듬떠듬 어제 공연 봤다. 어. 너무 감명 깊었고 어. 너무 좋았다. 어머.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굉장히 어.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이 기억을 잊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공연이 저한테 굉장히 네. 배우로서 네.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 예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서 네. 굉장히 자양분이 됐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엄청난 경험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네네. 그 극단에서 공연 다닐 때였군요. 네. 네네. 극단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그랬죠. 네. 또 이 작품이 엄청난 또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진짜 그 작품을 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이제 한국에서 공연할 때와 네. 그리고 헝가리에서 공연할 때와 그 웃음 지점과 같이 울고 웃는 지점이 네. 다르지 않는 걸 보면서 물론 위에 해석도 있었지만 네. 헝가리에서 네. 진짜 섹스피어의 작품은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리고 섹스피어라는 할아버지 덕분에 네네네. 우리가 말은 안 통해도 네네.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지금 400년, 500년이 흐른 지금에 그렇지. 이 헝가리 분들과 네네네.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이제 한국적으로 바꿔서 갔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생소한 생경한 그런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네네. 관객께서는. 근데 그 섹스피어의 이야기로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헝가리 그 관객들 입장에서도 네. 오래도록 여러 번 봐왔던 고전을 한국의 연극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적 질감으로 굉장히 새롭게 생경하게 네. 펼쳐놓는데 이거를 막 찾아가면서 연결해 가면서 보는 그 재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멋진 경험을 하셨네요. 네,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부럽네요, 진짜. 유럽 좋아요. 을랑님. 네, 저는요 네네네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네네. 저는 네. 그래요. 여기는 하나만 하라고 하고 우린 두 개를 얘기해. 전 두 번째니까 제가 또두 개를 네, 이럴 줄 알았지. 좋아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군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첫 번째는요. 네. 제가 이제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음흠. 안산에 막 내려와서 이제 극단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네네네. 첫 공연이 네. 이제 까치전이라는 네, 까치전이요. 작품이었는데요. 까치전. 네, 거지들이 나와서 네. 전하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일단은 네. 학교에서 하던 네네네. 어떤 안톤 체홉, 셰익스피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 연극이었고요. 다르죠. 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그렇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하려니까 전혀 배웠던 것이랑 달라서 일단 1차적으로 네네네. 당황을 했는데 네.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첫 번째 공연을 끝내고 두 번째 공연이 어디였냐면요. 네. 광화문이었습니다. 광화문. 광화문에서 네네네.
어떤 건물 앞에서 제가 공연을 네. 했는데요. 네. 간판도 없던 그 건물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되는데 진짜 좁은 도로 한복판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흡연을 하러 가는 통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 넓은 도로가 아니라 인도가 그냥 한 몇 미터 되려나 한 2미터 안 됐죠. 네, 좁은 도로였어요. 네. 좁은 도로에서 거기서 네. 공연을 한대요. 여기 입을 계단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네. 계단에 어.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네. 그 노조 네, 노조 분들이 공연이었어요. 노조 공연이요. 공연이었고 맞아요. 그걸 먼저 말았어요. 그 간판이 없었던 그 광화문의 건물이 네.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변호 김앤장. 아. 김앤장 건물은 이제 간판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정말 공연장도 아니고 도로인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니까 이거 제가 첫 등장이었거든요. 네, 네. 시구시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등장하죠? 제가 선배님이시고 네, 하니까 네, 제가 네, 또 네. 파트너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지금 나가요? 진짜 지금 나가요? 계속 나가래요 다들. 나가. 그래서 진짜 나가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행인들 막 지나다니는데. 네, 그래서 시구시구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연습했던 동선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그냥 어떤 관객을 떠나서 너무 당황스럽고 건너편엔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물론 저희에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안전을 위해서 네, 있으신 네, 거지만은 네. 굉장히 어렵고 스탠드 마이크에 대고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저는 당황스럽고 네. 여기 있는 선배님은 저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네. 했는데 네. 이게 그때 그 공연이 기억 남던 이유는 그 공연이 다 끝났을 때 그 노조 분들이 네. 저희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는데요. 네, 네. 되게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음에 내가 연극인으로서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노조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이나 자기들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을 건데 이걸 막 알아주는 것 같고 막 연극인들이 와가지고 연극 공연으로 그걸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 연극은 말이죠. 소극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광화문 그 정말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 골목에서 막 배우들이 대기를 했다가 막 등장하고 이런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환경적으로는 되게 열악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대단히 고귀한 무대에서 공연하셨군요. 네. 진짜 다른 의미로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안 나간다고 지금이라고 지금 나가는 거 맞다고 헤이 얼씨구씨구 나가시던데. 그 상황에서 얼씨구를 깨치고 나가는 것이 네네. 맞습니다. 존경스러웠다 이거지. 네. 대단했어요, 진짜. 네. 진짜 정말 제가 요즘 학교 다니면서 막 서로 이제 팔로우업 시간에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연극은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쟁점들,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근데 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떤 나의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정의였어요. 그날 그 팔로우업 시간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답이 이 지금 김앤장 앞에서 했던 노조 공연이 떠오르면서 네. 내가 연극인으로서 이런 기회 어떤 노조 공연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연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있는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겠다. 그게 내가 좀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대학로의 소극장이 많이 있는 그 대학로 거리를 걷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연극
정확한 문구 워딩은 생각이 안 나. 연극이 세상을 바꾼단가? 세상을 바꾸는 연극인가? 맞아. 이게 엄청 써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연극이라는 예술은 울분을 터뜨려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 맞아요. 네. 말씀 하나 더 안 있었군요. 하시면 맞아요.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또 우연한 기회로 네네. 이 노란 리본 어머님들과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네. 많이 좋았고요. 네. 또 연극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평소에도 저한테 굉장히 그때 경험이 너무 값졌다고 자주 얘기하세요. 네. 어떤 지점이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공간에서 첫 번째 되게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네네. 연습을 저희가 거기서 했잖아요. 네네네. 단원구청 옆에 있는 맞아요. 그 명칭을 가족협의회 네, 맞아요. 대강당에서 가족협의회 대강당. 네네네. 거기서 하는데 네. 처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일찍 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옆에 아이들 사진이 현수막에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거기서 제가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었지만 제가 배우로서 참여를 하는 연습실이 그곳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되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되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네. 굉장히 전문 배우들처럼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렇죠. 정말요. 그렇죠. 네. 공연 진짜 많이 하셨지. 네. 네네네. 저보다 공연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횟수로 치면 네.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되게 전문적으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모습에 되게 즐겁고 그리고 되게 빠른 시간 되게 실속 있게 연습을 했었어요. 진짜 분량도 많았는데 네, 어머님들이 네. 워낙 전문가셔서 그리고 잘 알려주시고 네네네. 근데 공연에 저희가 어떤 그 공간에 같이 가족 공동체로 뭐 사시는 분들 공동으로 사시는 그런 거기 가서 공동주택에서 공연했던 공동주택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을랑 씨가 했었구나. 네네 맞아요. 제가 네네네. 그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이 작품 자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겁지 않잖아요. 되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공연을 제가 배우로서 끝내고 났을 때 제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랑 다른 어머님들을 무대에서 바라보는 느낌과 내가 또 그 안에 속한 학생이 되는 느낌도 받고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되게 값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제가 만약에 그때 대타로 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네요. 그때 사실 을랑 배우님이 그때 같이 공연했던 게 장기자랑인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을랑 배우님이 정말 그 청소년의 에너지를 뿜뿜 해줬어요. 어머니들이 조금 연기하다 늙어지려고 하면 을랑 쌤이 계속 이렇게 젊은 분위기로 조금 연기하다 늙어지려고 하면 얼른 젊은 분위기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덕분에 공연이 잘 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라서 너무 감사한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은 노란 리본 극단이 벌써 한 6, 7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노란 리본이라는 극단은 세월호 가족들로 이루어진 극단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전문 배우가 함께 한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거기 이제 조옥형 배우라고. 알죠. 네네네. 그 배우가 한 명 있었고 유일하게 또 이을랑 배우가 그걸 너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4.16 연극제도 나가게 됐잖아요. 그랬죠. 네, 제가 그게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랬죠. 보노마루에서. 그것도 마지막 폐막 작품. 맞습니다. 4월 연극제 폐막작에 또 그건 또 코로나가 또 열일했네 또. 네. 네. 그 배우 어머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시는 우리 을랑 배우님이 정말 긴급 투입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2 작품이 네. 너무 좋네요. 진짜
감사드리고 참 DJ 개인으로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어쨌건 이제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별로 없네요. 큰일 났어요. 벌써 50분. 이 흘러갔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던지고 바로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사실은 사전 질문으로 4개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외전으로. 외전으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좀 던져볼게요. 어쨌건 서울예대에서 공부를 하면 대부분 졸업하고 서울로 가게 마련인데 물론 그 예술인들에 따라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안산에 남아서 안산에서 연극 활동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두 분이 안산에서의 연극 활동,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볼게요. 그렇게 선택해서 얻은 의미도 괜찮고 누가 얘기할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질문하신 거와 이제 이은당 선생님께서 아까 대답한 게 약간 혼용돼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저는 이제 예대 때 이제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 이제 시너지라는 동아리를 그 유명한 동아리 시너지. 네, 그때 이두아 배우님과 김균원 연출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로 들어가서 친구가 저한테 이랬어요. 야, 너가 지금 아니면 언제 박근영 교수님이랑 함께 작업을 해볼 수 있겠니? 라고 제안해서 그래 박근영 교수님이 누군데 하니까 청춘 예찬을 쓰시고 경숙이 아버지 쓰신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저희 시너지 동아리를 이제 봐주시던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동네 풍경 대표 김규남 연출가 작가 연출가 그리고 이두아 배우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인연이 시작돼서 그때 정말 학교 생활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연극을 만들고 연극제에도 나가고 박근영 선생님이랑 밤 새면서 혼나면서 연극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서 제가 다른 극단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극단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다니다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대학로에서 흔히 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느꼈어요. 연극에 대해 너무 소비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고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물론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있죠. 그래서 잠시 연극을 좀 몇 달이라도 좀 쉬어봐야겠다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두아 배우께서 승광아 잘 지내고 있니? 그 따뜻한 말투로.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죠. 형, 잘 지내고 있다 하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산에서 극단을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네 풍경이라는 곳이야. 안산의 이야기로 안산 시민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곳이야. 이번에 여기서 이런 작품을 해. 함께 하지 않을래?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작품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단원으로.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안산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2-3년, 3년 됐는데 다시 안산으로 내려가면 이거 또 학교 근처에 계속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극단 동네 풍경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은당 배우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처음에 노조 공연이란 것들 아니 저도 그랬어요. 까치죠. 형, 나 지금 등장해? 나가? 지금이야. 형, 우리가 연습한 대로 무대가 없는데? 저기서 그냥 하는 거야. 형, 공간이 없다고. 나가 빨리.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은당 배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배우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태현 DJ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극을 하는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여기 안산에서.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재밌게 연극을 했었을 때가 이 안산에 내려와서 그 형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고 했을 때가 정말 연극을 하면서 가장 재밌고 그리고 또 너무 의미도 있었고 물론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어렵고도 했지만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요. 그렇게 해서 안산에 내려오게 됐고 그 추억과 그 기억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산에 남아서 연극을 하면서 문화예술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아무튼
같이 그 극단에서 연극했던 사람들 꼭 극단에 입단 안 했더라도 이렇게 객원으로 참여하는 크루들이랑 지내는 거가 관계 맺고 지내는 거가 너무 맞아. 재밌고 행복한 재밌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를 깊이 맺다 못해서 두 분이 굉장히 또 깊어졌잖아요. 네. 네. 우연히 이제 오게 되셨고. 네, 제 네. 다음 얘기. 네. 죠 좋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네, 저도요. 네. 저도 이제 졸업하고 당연히 네. 전 또 조기 졸업했었거든요. 대학 생활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해서 빨리 졸업하려고 서울로 올라가서 네네네네. 좀 연극 생활을 하고 싶었고 네네. 저도 그래서 조명 감독, 뭐 조명, 음향, 매표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러던 중 네. 우연히 학교 동기 언니가 그 언니가 아마 그 김규난 연출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작품을 하나 할래라고 한 게 극단 동네 풍경에 계단 참에서 보이는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시간도 되고 네. 연기도 하고 싶고 그렇죠. 해서 제가 그때 서울대 입구역에 살았는데 네. 왔어요. 안산에. 그리고 작품을 하러 처음 이제 그 동네 풍경의 연습실을 옛날에 그 25시 광장 앞에 있던 연습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네. 갑자기 거기에 또 오늘 언급되지 않은 강동효 맞아. 동영을 까먹고 있었네. 연출이자 배우님이 있으셨는데 맞아요. 거기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네. 그때 김규남 연출님이 안 계셨어요. 잠시 자리에. 그래서 여기 일단 앉아라 하면서 그때 학교에서 봤던 졸업하고 나서 못 봤던 백승광 이 배우님도 거기 있고 물론 학교의 모습과 약간 사뭇 달랐으나 기타는 왜 치는지 칠 거면 잘 치기라도 하던가 윤종신의 뭐였지? 애니요. 애니를 계속 부르면서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계속 그랬구만. 네, 그러면서 그 강동효 연출 배우 오빠가 앉으면서 갑자기 말을 푸시는데 우리 극단이 이렇게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합세해서 이 백승광 이분도 막 합세를 해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러 왔을 뿐인데 그때 단원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 입단을 그리고 여자 단원도 없었어요. 네, 그랬구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구만. 저는 근데 객원 멤버로 간 거였고 사실 이분들의 주 타겟은 저랑 같이 간 언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니가 아니고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영업을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날 밑에 카페가 있었는데 요거프레소였나? 비싼 빙수를 2개나 시켜놓고 5명인데 세상에 이렇게 복지가 좋은데 이렇게 복지가 좋다. 그러면서 김규남 연출님께서 그때 카드 내서 띠링 카드 보여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비싸.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월급도 있으면서 그쵸. 되게 복지가 좋다. 그래서 작품을 한 작품 했는데 늘 끝나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술 한 잔 맨날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이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와서 해도 맨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원으로 그때 그리고 같이 했던 오현나라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전 학교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그래서 같이 들어가니까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언니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계속할 수 있겠다 영원히 이렇게 해서 맨날 월 100만 벌면서 의미 있게 연극 공연하면 살면은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대 입구 집을 정리하고 안산에 이 상록수역에 있는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고 그걸로 하다 보니 연극 교육도 하게 되고 연극 뭐 연출, 청소년 그리고 배우 활동도 하면서 또 가장 큰 머무를 수 있는 힘은 항상 이 김태현 DJ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안산 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있을 수 있나라는 것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 이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팻말을 들고 계세요. 그 말을 꼭 하라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 핸드폰으로 써가지고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마무리 멘트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폴리타운 시절에 그 연습실도 생각나고
그리고 강동효 배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강동효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사실은 강동효 배우가 지금 연출하고 작가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강동효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그 놀라운 아우라는 정말 꼭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맞아. 그런 거죠.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같이 너무 좋겠다. 을랑님, 승광님, 동효님, 태연님 같이 무대 서는 한번 그런 날을 좋아요, 너무 꼭 좋겠다, 한번 만들어 진짜. 봅시다. 네. 진짜. 네네네네. 이두와 끼고 연출 저기 그나마도 연출하러 좋아요, 가야 되겠다. 좋아요. 진짜 다 알겠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재밌겠다. 듭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이 두 분과 함께 너무 재미있게 연극에 대한 이야기 또 연극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 보통 제가 그 한 주차의 방송을 녹음하면 보통 1시간 정도 해요. 근데 지금 벌써 이 두 번째 지금 방송이 1시간이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경험들을 축적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털로 한번 외전을 한번 좋아요. 나누는 네. 시간을 꼭 갖도록 불러주세요. 네, 꼭이요. 네. 꼭 한번 저만 부르셔도 됩니다. 이야기 아니요? 네, 네네. 고려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니요. 꼭 한번 불러서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 그래도 2주 동안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은 그래도 듣고 인사말을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누구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아시다시피 관종이라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나 네, 이런 네, 꿈을 네. 꿨었는데요. 그랬군요. 해서 좋고요. 네. 또 보이는 라디오 되면 좋겠다라고 네. 저처럼 보이고 싶은 네, 네. 이런 관종인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람으로서 그런 게 네. 해보고 싶고요. 네. 너무 즐겁게 네.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네. 마음도 너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이 스튜디오 오신 분들이 되게 나의 예술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감정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우리 승광님. 네, 저도 이은당 배우님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 언제 해보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평소에 라디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네. DJ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예술 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서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외전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전 반드시 하게 될 거고요. 두 분이 한번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아예 두 분의 방송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거의 뭐 제가 주보 을랑승광의 만담쇼라든지 주보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네, 정확한 걸 좋아하셔서 네, 네.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 2주 연속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연극 하시고요. 또 외전으로 뵐게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텐데 마지막 곡은 그래요. 승광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네. 곡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곡은 이제 천밀밀 영화 천밀밀 OST에 그렇죠. 등려군이 부르는 맞습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죠. 듣는 순간 귀가 녹습니다. 오늘 방송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
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